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기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자,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네요. 벽면,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 하면,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런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벽면 균열이 있는지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승강기가 있는지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승강기에는 직접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승강기에도 아예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승강기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근데 3번에 주차장이 있는지는 아파트 가면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도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비상벨,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 방식, 지역 난방인지 이런 것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확인설명서 서식, 시행규칙 별지 20호 2의 서식을 보셔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식이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3개는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공동중개하면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신고서, 부동산거래 신고서도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제출을 해도 됩니다. 제출은 1인이 해야 된다. 서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그럼 전 2명 갔는데 1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물으니까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 1명이 해도 된다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제출은 1명이 해도 되지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대상물,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물이 다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고 부동산
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모두 틀렸습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대행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등내에 의해서 다시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외국인 등내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 2번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이 아니다. 3번은 소속공개사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요.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5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예,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는데요.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중 교부 전에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소위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 등록은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례 예외가 없으면 일반 법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정기간이 3번 만료된 경우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 2, 3번에 4번에 있죠. 보정 설정 시기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보정 설정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1번은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3번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5번은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